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가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들 재산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요거 뭐 승인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내 폭동이 폭증하게 될 겁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돈이 저렇게 많아? 어디 빼돌렸어? 뭐 뚜껑 안 열리겠습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 교체 후에 한국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뭐 나오는 것들 쭉 보면은 한국의 핵무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한국의 핵무장을 시키는 척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에 성남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모 사무실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 가지고 트럼프 표 6천 뭐 몇백 표를 바이든 표로 바꿨다. 그런 그 IP 주소를 존 밀스 대령이 공개를 했는데, 존 밀스 대령이 지금 미 국무부 차관보로 가 있죠. 사이버 안보 차관보로 가 있으니까 한국도 타격을 입을 거다. 자, 그리고 앱스타인 섬에 관련된 자료를 지금 공개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마도 미국의 민주당 뭐 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딥스테이트 전부 다 줄줄이 체포되고 뭐 개망신 당하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태국이요 캄보디아의 친중공 범죄 조직을 소탕을 하고 나섰는데 중국이 갑자기 중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돈줄이 다 지금 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공군 현직 사령관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중국 전역에서 체불임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로 면접을 실시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주 후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뭐 4에서 6주 후 이재명 교체 작업이 진행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한미 대사대리가 장동혁 대표를 뜬금없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도 뜬금없이 면담을 했는데, 뭐 앞에서 하는 이야기야 북한 비핵화, 뭐 북한 인권,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그 등 뒤에서, 아니 저 사무실 뒤에서, 카메라 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12월 달에 바쁜데 그 양반들 전부 다 크리스마스 연휴 즐기고 뭐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갔다. 이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들 62%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대통령실은 특검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하고 통일교 특검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법원 그 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1명을 뭐 임명하는 뭐 그런 식인데, 민주당이 거부하면 민주당은 비리정당으로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뭐 날짜가 빨리 잡히겠죠. 자, 대법원이요 내란 재판부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설치하고자 하는 내란 재판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위헌이 되는 거고, 야, 저 사법부에서 하는데 왜 너희가 입법부가 월권하니? 이래 되니까, 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해가지고 판사들 너 마음대로 마음에 맞는 사람 꽂아가지고 저기 재판 조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이 일어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민주당이 되는 게 없다. 자, 되는 게 없으면은 정권 내놓고 집에 가야죠.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부터 대북 이제 반중 토크 콘서트 뭐 이런 국제 세미나,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고 들어오는지 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뭐 그리고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그리고 한국의 소식
탈북자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해외에서 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제일교포 분들하고 이 조선족 동포분들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 중국에서요. 그러면 그게 뭐 쓰리쿠션으로 다 북한에 들어가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반중 운동도 하고 저 대북 방송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 국방수권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 상원 하원 다 통과됐고요. 주한미군 감축에 국방부 예산 사용 못한다. 저기 지금 28,500명인데 뭐 그 수준으로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도 불가능하게 됐고요. 자, 이재명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경악해 한 미 국방수권법 공산당 고위 관리들 재산 공개 의무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진핑이 재산부터 장유샤 재산 뭐 싸그리 다 공개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월급 못 받아가지고 내 돈 내놔라 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진핑이 재산이 뭐 몇천조다 이런 게 딱 터지면은 뭐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역에서 폭동을 유도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성남 국가안보실장이 그 한국의 그 우라늄 농축 그리고 핵물질 재처리 핵잠수함 동시다발적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19일날 뭐 미국을 갔습니다. 뭐 진전이 있다 하는데 생구라죠. 지금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까지는 미 관리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뭔가 한다고 보여야 되는데 뭐 없죠. 그러니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의미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내년 초에 이재명 정권을 교체하고요. 그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앞에서 이 소리하고 뒤에서 딴 소리 하는 등 믿을 수가 없는 종자들인데 뭐 이런 놈들하고 무슨 뭐 핵협상 뭐 이런 걸 합니까?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르면 안미 경중을 폐기하기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친중 정책 중국의 그 알리 테무한테 쿠팡 연 47조 시장을 다 넘기려고 지금 쿠팡 죽이는 작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뭐 저 중국식 안면 인식 핸드폰 뭐 개통하려고 하면 안면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친중 정책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놈들한테 뭐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할 거고 협의하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중국에 넘어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 뭐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나라는 핵무기 보유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우라늄 그 농축 그리고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이 세 가지를 모두 허용을 하겠다는 거는 이재명 정권 교체 후에 차기 정권에서 뭐 재협상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1기 때 한국하고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달 탐사 기술을 싸그리 다 넘겼습니다. 우주 기술 다 넘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뭐 탄도 중량 제한 등등 모든 미사일 관련 그 개발 제한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핵무장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세 개를 동시에 풀어준다는 것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을 핵무장 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순간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고 한중 패권 전쟁으로 이게 완전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유 그냥 한국 핵무장 시켜. 그러고 뒤에서 그냥 아유 우리는 좀 쉬자 하고 야 한국 핵무장 시켜줄 테니까 야 국방비 GDP 대비 5%까지 올려. 그러면은 120조까지 국방비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핵잠수함 뭐 10척 20척 찍어가지고 그냥 남중국해 동중국해에다 갖다 뿌리고
뭐 이지스함 뭐 10척, 20척, 50척, 뭐 100척 찍어가지고 그냥 쫙 갖다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 뭐 서해에다가 해상 만리장성, 해저 만리장성 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한테 핵무장 시켜줄 테니까 미제 무기 망창 사고 뭐 국방비 올려가지고 좀 해상 봉쇄하고 뭐 그런 거를 차기 대통령하고 뭐 협의를 하는 것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만 빨리 바꾸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그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차관이요. 앱스타인 관련 서류를 금요일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법무부가 앱스타인 섬에 갔다 온 사람들 관련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면요, 미국의 오바마, 클린턴, 바이든 등 친민주당 인사, 뭐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들, 기업인들이 모두 줄초상 납니다. 뭐 공화당 쪽 사람들도 다수 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그냥 줄초상 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부정선거를 밝힌,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밝힌 그 마이클 린델, 이 사람이 2020년 부정선거 증거를 다음 달에 공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한 나라는 베네수엘라, 중국, 한국 등이 있습니다. 1월 며칠 날 발표할지 아직 모르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발표할지도 뭐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내년 1월에 발표할 거다 하는 뭐 그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발표되면은 이재명 정권, 뭐 문재인 정권도 다 박살나는 게 2020년 성남시 한 사무실에서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하여 트럼프 표 약 6,400여 표 될 겁니다. 이거를 바이든 표로 바꿔치기 한 것을 존 밀스 대령이 IP 주소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분이 현재 국무부의 사이버 차관보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작살난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미국의 딥스테이트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미국의 부정선거도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육군을 투입하려면요,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마약 카르텔로 지정해버리면 미 의회 동의 없이 마약 소탕을 위해서 육군을 베네수엘라에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육군이 진입해가지고 2020년 부정선거 관련 자료들을 뭐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남미, 중국과 연결된 마약 갱단에 대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규모 공습 폭격을 해가지고 내륙의 마약기지 대규모 폭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래 되면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돈줄이 차단되겠죠. 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중국 유조선을 납포를 했습니다. 이제 전면 봉쇄를 하고 있고요. 또 지난달에는 이란을 향하던 중국의 무기 부품 선박을 압수를 했습니다. 납포를 해가지고 압수했어요. 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유조선을 납포하는 게 중국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거고요. 중국의 자금줄을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압수해가지고 뺏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두로 정권이 약 4천조 원의 저기 마약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4천조 원을 뺏어 먹을 수가 있겠죠. 뭐 2조 7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2조 7천억 달러 저기 냉큼 먹으면 되겠네. 약 4천조 원을 뺏어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마두로가 여기저기에 그 돈을 숨겨 놓은 것들, 뭐 미국 은행에도 많이 숨겨 놨을 건데, 그거 전부 다 다 차압 끌어버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싸그리 돈을 뺏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미국 국민들 돈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펜타닐을 이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란과 중국 간의 원유 및 무기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도 있고요. 중동 테러 단체를 위한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시리아에서 IS 그 시설들 70곳을 대규모 공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몸통으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대로 조지고 이란하고 연결돼 있는 격가지들 다 조지고 이란도 조지고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란의 에너지 차단, 베네수엘라 에너지 차단, 자금 차단 뭐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남미에서 선거했는데 전부 다 보수 정권이 다 됐습니다. 우파 정권이 다 잡았습니다. 이제 친중 세력들이 뭐 네팔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전부 다 지금 다 박살나고 있고 정권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습니다. 자, 태국군 캄보디아 범죄단지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분쟁의 특사로 들어와가지고 아유 저기 우리가 중재하겠다 했는데요. 캄보디아의 범죄단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입니다. 태국군이 범죄단체들을 모두 폭격하자 돈줄이 말라버린 중국이 태국에게 그 중재를 서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태국군에 전차 등 많은 무기를 팔았는데요. 전차가 그 대포 한 200발 쏘니까 포신이 갈라지는 등 지금 엉망진창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캄보디아에 많은 대공 무기를 팔았는데 F-16, FA-50 등의 융단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쓸모없는 무기들이라는 게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태국군도 그렇고 캄보디아 군도 그렇고 중국 무기를 쓰지를 못하고 있고 태국군이 캄보디아 군대를 이제 박살내는 거는 F-16이나 FA-50이나 그리펜이나 이 스웨덴 그리펜이나 이 서방제 무기로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중국산 무기의 형편없는 성능이 드러나게 되고요. 중국 공산당의 자금줄이 전부 다 마르게 되겠죠. 저 캄보디아 뭐 범죄단체 싸그리 다 죽어버리면 뭐 돈줄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태국에게 지속적으로 캄보디아를 폭격하도록 요구할 겁니다. 시진핑이가 중재 선다고 들어왔는데 뭐 야 꺼져 이 새끼 하고 계속 폭격하면 시진핑이 개망신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시진핑이 이를 개망신을 주는 겁니다. 자, 이유가 2035년까지 휘발유 디젤차 판매 금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10%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무 그 탄소 배출 감축량을 100% 완벽하게 100% 없애겠다 하다가 아니야 90%까지만 없앨 거야 하고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지금 힘든 겁니다. 100% 탄소 중립한다고 했는데 야 이산화탄소 없이 어떻게 공장을 돌립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싸그리 다 망하지.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지금 저 잘못된 피시주의 뭐 환경 정책 저런 것 때문에 경제가 폭삭 망하고 있다. 자, 이거는 Y타임즈입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 공산당 현직 사령관이 체포가 됐습니다. 중국 공군의 현직 사령관이 체포가 됐고 넘버 1, 2, 3 싸그리 다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9월 달에 완공한 유럽의 공장을 매각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웨이를 유럽에서 이제 퇴출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있고 지금 시진핑의 동생 시위안핑하고 펑리위안 시진핑의 마누라하고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이제 권력 투쟁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부인이 또 장유샤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지금 줄줄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장유샤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줄줄이 체포가 되고 있고 이 칸중국 코리아를 보면 비아디 중국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부 다 쓰레기다. 지금 뭐 전기차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상해는 통제불능이다. 집값이 50%가 폭락하고 4가구 중 1가구가 파산이다. 한밤중에 드론으로 뭔가 약품을 살포하는데 중국 전역에서 바이러스 폭발하고 있고 병원이 지금 미어터지고 있다. 국민들을 집단 살처분하는 겁니다. 이거 칸중국 코리아 보시면요. 중국 내수에 더 이상 돈이 안 돈다. 외국 기업들 집단 탈출. 중국 은행에 돈 넣으면 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체불임금을 못 받은 중국 국민들이 공장에 불을 지르고 차량으로 공공기관에 돌진하고 공안을 때려 죽이는 등 폭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거나 폭동 일으켰다가 맞아 죽거나 이판사판이다 이래 되는 거고 퇴직 군인들도 퇴직연금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대로 조금만 더 봉쇄를 해버리면은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공동의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국 디지털 규제는 차별이다. 뭐 이랬고요. 쿠팡 한국서 문 닫을 수도 있다. 공정위가 영업 정지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쿠팡을 영업을 못하게 방해하면서 중국 테무 알리에게 쿠팡의 연 47조 시장을 뺏어서 지금 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로 미국에서 아마 관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을 거고요. 쿠팡이 작년 한국 매출이 41조였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인데 이 시장을 중국한테 넘기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 정권을 교체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김리치 전 하원 의장이 4주에서 6주 후에 이재명 정권 교체 작업이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4주에서 6주면 뭐 내년 1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1월 중순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들 다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휴가 갔다 와가지고 1월 10일 이후부터 공작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대사대리가요 장동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금 12월 12일 날 만났는데 지금 만나가지고 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상권분립, 법치주의의 위험 신호들이 여러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상황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뭐 이재명 정권 빨리 갈아치웁시다. 그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말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지. 제가 국제 정세를요 이렇게 큰 흐름을 자꾸 보여드리는 게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주제 한 개 뭐 신문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큰 흐름이 안 보입니다. 야, 그 대사 대리가 지금 12월 중순이면 이제 뭐 연말 크리스마스 뭐 저 추리 달고 뭐 대충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휴가인데 지금 뭐하러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만나러 오겠습니까? 대사 대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와가지고 면접 보는 거야 면접. 카메라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거는 모르겠죠. 그 정권 교체하면 확실한 친미 반중 하겠는가? 뭐 그런 거 안 물어봤겠습니까? 야, GDP 대비 국방비 5%까지 올릴래 말래? 뭐 그런 거 안 물어봤겠습니까? 미국산 무기 좀 더 살래 말래? 뭐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미국이 돌아가는 상황, 뭐 일본이 돌아가는 상황, 중국이 돌아가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달에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야 북한 우리가 먹는 거야. 너가 이거 북한 우리가 먹는데 방해하면 죽어 이 새끼야. 그거 협박하라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내년 1월 안에 정권 교체를 해야지 2월, 3월에 대통령 바뀌고 뭐 4월 달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북한을 접수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흘러가는 큰 그림,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대사를 12월 16일 날 만났네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인류 보편성 가치에 반한 것으로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목숨 걸고 온 탈북민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주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예요? 이재명이 사람 새끼 아니다. 갈아치워야 된다. 뭐 그 이야기를 뭐 돌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글로 섹슨계인 호주도 장동혁 대표를 면접한 후 아마 면접 내용은 뭐 미국과 공유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중간에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돈 받고 상업 광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힘들고 이게 진 빠지고 아플 때마다 우리 김용식 그 한약학 박사님께서 야, 내 이제 힘내서 방송 좀 해라.
하고 이렇게 그 만성피로, 기진맥진 이런 데 좋은 디크린 에너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그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어, 디크린 에너지가 뭐냐면요, 26가지 한약재, 그러니까 천연물질, 그 한약재죠. 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달여가지고 한약의 쓴맛은 빼버리고 그 시꺼먼 향은 빼버리고 맹물처럼 이렇게 마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따면은 약간 한약 향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마시니까 이게 만성 피로에 좋은 게, 제가 뭐 올 초에도 그렇고 뭐 중간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감기 몸살에 진이 빠지고 뭐 탈진에 과로 해가지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거 먹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진짜로 깊은 잠을 자요. 정말 와, 내가 한 10시간 20시간 잤나 싶은데 실제로 뭐 잔 시간은 몇 시간 안 되는데 엄청나게 깊게 잡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은 희한하게 이 피로가 확 풀립니다. 풀리고 혓바늘이 터진 것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싸그리 다 없어져요. 그 희한해요. 그렇고 제가 이게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걷지를 못했는데, 뭐 어떤 때는 뭐 1km 이상 걷지를 못했는데 2km, 3km 혹은 뭐 1시간 이상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고, 그리고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 있지를 못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침대에 들어눕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뭐 이거 먹고 한참 있으니까는 서너 시간 이상 뭐 책상에 앉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재구매가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요. 1.8리터 병도 있고 뭐 1.5리터 병인가 뭐 요거보다 조금 작은 병도 있더라고. 그런데 요거를 사시면은 이맑은 오향 요거 11만 원짜리를 5병 한 박스를 추가로 그냥 선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 055-632-2358번이니까요. 뭐 가격이나 그 뭐 이런 거는 전화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김용식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꼭 좀 드십시오. 이거 7, 80대 중장년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런 거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왜 드시라고 하냐면 통일이 다 와갑니다. 통일 다 와가기 때문에 버티셔야 돼. 무조건 버티셔야 돼. 통일 다 와갑니다 지금. 이제 몇 개월만 버티시면은 통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드시고 좀 버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구매가 많다고 합니다. 자, 하여튼 뭐 김용식 박사님 감사합니다. 참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 힘이 나, 항상 감사드리고 힘이 납니다. 자, 미국의 싱크탱크가 그 지금 그 서해안에 설치된 구조물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 정권에게 반중정선의 선봉에 서라고 이제 압력을 넣는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군사적 충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기지에 대한 보안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군한테 맡겼던 그 게이트 출입문 그 저기 통제권을 갖다 뺏었죠. 이게 뭡니까? 이재명 정권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뺏겠다는 이야기도 그 함축적으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 다카이시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동해로 지금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군이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2018년에 쓴 더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책을 보시면요, 한국 표지가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아마 이래 되실 겁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국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왜냐면 일본이요 중국이 저기 이제 난도질 당해가지고 없어지면은 토막이 쳐져 버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여차하면 맞짱을 뜨려고 쟤들이 이게 도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무서운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면 모든 일본의 산업이 북한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한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을 교묘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가지고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을 일으키고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신경을 못 쓰게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핵잠수함 도입하겠다 그러고요. 그 핵무장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이 더 넥스트 디케이드에서 2020에서 30년 사이에 일본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핵무장 하겠다, 핵잠수함 우리도 가지겠다 이러면 이거 미국하고 전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전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로 일본한테 핵잠수함 이런 거 승인 안 하고 핵무장 승인 안 하는데 아베 총리가 은퇴 이후에 일본도 핵무장을 하겠다,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 이야기하고 두 달 있다가 암살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카이치 이거 두 달을 저 조만간에 낙마하고 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하는 총리를 갖다가 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총리 또 기어오를 거 아닙니까? 또 핵무장 하겠다, 저기 핵잠수함 도입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케이치를 날려버리고 죽여가지고 그냥 갈갈기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총리가 되든 간에 개소리 헛소리 못하게끔 입을 틀어막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해도 밑에 있는 그 CIA 쪽에 그 실무자들이 그걸 안 하면 자기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CIA가 알아서 그냥 칼질해가지고 난도질 칩니다. 예. 미국이 원하는 일본의 재무장은요, 국방비를 대폭 올려가지고 미국의 구형 무기를 많이 구매하라는 말이지, 미국이 중국과 해전을 벌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나서서 중국하고 싸우거나 핵잠수함을 보유하거나 핵무장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전범국가이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인데 미국이 핵잠수함과 핵무장을 허용할 리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야. 일본은 핵 비확산의 세계적 리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야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그렇게 그냥 쌍욕을 박아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만 관련 발언도 전 정부 입장보다 너무 도루가 넘은 거는 반성한다. 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미국이 다카이시 총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과의 해전을 현재 벌이면 지금 깨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과 상의도 없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발해가지고 미국이 중국에게 해전에서 박살나도록 유도해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을 구멍을 내려고 한 겁니다. 그 공작을 한 거예요. 공작을. 중국이 죽으면 미국은 그 다음에 일본을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을 일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일부러 구멍을 내는 거고,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 이따위 소리도 하는 거고, 너무 중국을 도발해가지고 지금 즉각적으로 전쟁을 벌어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미국은 바보입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항공모함이 나타나고 전투기가 100여 차례가 출격해가지고 무력 훈련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2의 미국 다음에 제2의 해군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일본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해상 영토가 너무 넓어요. 저기 알래스카 홋카이도 저 위쪽부터 해가지고 이 대만까지 여기를 전부 다 커버해야 되니까 함정이 많다 하더라도 이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은 이 대만 쪽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 척수가 몇 척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칠함대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이 몇 척이 안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맞짱 붙어가지고 전쟁 터지면은 중국은 100척, 200척, 300척 막 갖다 쏟아부을 건데 지금 미국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은요 일본, 한국 등 동맹과 약속 훼손 없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한다. 싸우지 마, 그만하세요 하고 바로 개입해가지고 이 진화를 한 겁니다.
그 미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과 협력을 모색한다면서 일본하고 중국과의 전면전 위기를 급히 진화를 했습니다. 일본의 우익은요, 지금 중국을 도발해가지고 전쟁을 유도하고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 개혁에 성공하는 것을 망치도록 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도록 유도해가지고 미국 내 민주당 딥스테이트가 다시 정권을 잡도록 공작을 한 겁니다. 일본 자체가 그 딥스테이트의 그 하수인들이 만든 그 나라입니다. 그 저기 로스차일드가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확실한 친미 반중 정권을 조기에 만들고, 그래서 장동혁, 야 어떤 사람인가 가서 최종 확인해봐. 그래서 그 뭐 대리대사, 미국 주한미 대리대사가 장동혁을 만나러 12월 달에 야 이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그냥 갑자기 찾아간 거예요. 자, 그리고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리도록 유도해가지고 한국이 해군 함정 및 잠수함 등을 대량 건조해가지고 대만 남중국해까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갈아치워야 되니까. 자, 한국은 중국의 지도부를 1시간 안에 소멸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으나 전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 밖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한국은 능력도 있으며 관리가 가능한 동맹인데, 일본은 중국을 타격할 군사적 힘도 없는데 영악함만 있고, 이게 뒤에서 공작하고 뭐 이런 것만 있고 미국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일 태평양 전쟁, 뭐 영일 전쟁 등 뒤통수를 친 뭐 이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기 일본을 살려주지를 않죠. 자, 일본의 포터 레지스트가 없으면요 중국은 모든 종류의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최장 뭐 6개월이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은 아마 6개월 이후부터는 모든 종류의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일본이 한국에게도 2019년에 포토 레지스트를 수출 통제했지만 한국은 3개월 만에 독자 개발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역으로 줄도산하게 생기자 일본 기업들이 싹싹 빌면서 한국에다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이 기술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그래 이런 전체적인 그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주저앉혀야 되고 나카이치를 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전에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의 멘토 킹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이재명 정권 뭐 4에서 6주 후에 뭐 교체하는 뭐 그런 플랜이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중국 내부가 지금 폭동, 권력 투쟁 등으로 북한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내년 4월 이전에 북한을 접수해야지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1, 2월 안에 한국 내 정권 교체가 되어야지 그게 될 거 아닙니까? 뭐 1월 달에 뭐 그 저기 이재명이가 날라가야지 뭐 2달 있다가 대선하면 3월 달에 대통령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제 서두른다는 거죠.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육군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주 지역에는 변변한 중국군이 없어요. 그냥 무장경찰 수준이라고. 동북아 최강인 한국 육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 여기 빨간색 그 동그라미 있죠. 빨간색 원 있죠. 여기에 배치되면은 중국군은 육군의 엄청난 전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동북 삼성은 지금 인구가 1200만이 없어졌어요. 감소했다고. 지난 10년 동안 경제 위기로 군대를 재배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북중국 방어를 위해서 중국군이 엄청나게 돈과 시간과 이 열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파산해서 마비가 되고 경제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작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 다케이치하고 일본이 뒤에서 저 자꾸 헛짓하고 있고 저 뒤통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그 작업을 하기 전에 한국부터 정권을 바꿔야 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 해저 1000m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에 시속 200km 이상급 초공동 어뢰를 탑재해 가지고 중국 해군 함정들을 격침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 미국과 기술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 한국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 로카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 지금 30년 동안 27번을 완공 연기를 했습니다. 97년에 핵 재처리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검사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27차례가 연기가 됐고요. 미국이 일본에게 핵 재처리 시설을 허용했으나 기술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상선들이 줄줄이 사고가 나는데 전부 다 설계 결함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잠수함을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일본이 설계한 고속철도, 그 히타치 중공업이 설계한 고속철도가 저기 영국에서 그 사고 나가지고 설계 결함 사고 나가지고 800대가 올스톱 돼버리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기차도 뭐 줄줄이 사고 나는데 딱 까보면은 전부 다 그 설계 결함이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조선은 원전, 전투기, 미사일, 방산, 고속철도 등 이 미국이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속철도 계속 사고 나고 있고, 그 일본은 욕심만 많고 말만 많으나 미국이 믿고 맡길 실력이 안 됩니다. 그냥 미국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는 저금통 역할이 일본의 맡은 바 임무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일본한테 돈만 빨아먹고 잡일, 그러니까 중국 함정 경비나서 이런 거나 시키고 중국의 해체 작업은 한국하고 협의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 북한,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붙잡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일단은 제끼고 한국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 새끼 계속 거짓말하고 하는데 빨리 갈아치우는 거지.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그 주한미 대사 대리가 와서 만났는데 그거는 사실상 면접이다, 면접. 차기 대선 주자 면접입니다. 자, 통일교 특권 도입해야 62%, 국민 62%, 필요 없다 22%. 그런데 대통령실이 맨날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하다가 지금은 통일교 특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통일교에서 이재명이 대선 자금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국민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합의를 했어요. 제3자 추천 방식이라고 하는데, 특검을 대법원 행정처에서 2명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합의하였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은 특검법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나 통일교 이재명 대선자금 게이트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고, 민주당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돈 받은 비리정당으로 낙인이 찍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 성심 날짜가 빨리 잡히게 될 것이고, 이재명 당선 취소형이 되겠죠. 그리고 대북 송금은 이건 여적죄고 사형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외환죄도 고발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사형입니다. 사형. 대법원이 내란 재판부를 만들었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내란 재판부를 또 하겠다고 해요. 자, 대법원에서 내란 재판부를 만들고 판사를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한다는데 민주당은 입법기관이 사법부 업무인 내란 재판부를 또 만들겠다고 하면 이거 월권이고요. 그 사실은 이게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판사를 임명해가지고 재판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정질 장난질을 하겠다고 꼼수를 부리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국민들한테 지금 다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이재명이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내년 뭐 초가 되면은 뭐 이재명 제거 작업이 진행될 거라고 킹리치 전 하원 의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하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주한미 대사 대리가 장동혁 대표를 만났고, 호주 대사가 장동혁 대표를 만났고, 이거 사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사는요, 그 각 나라의 주재국의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지 야당을 절대로 만나질 않습니다. 야당을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를 그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북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 금액은 16만원이고요.
주문 문자는 010-2609-2023번입니다.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자, 이 책은요,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을 돌면서 지난 20년 동안 20억 이상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 이상을 사들인 거를 칼라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없는 사진들이고, 그리고 한글과 영어로 2개국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런 책을 자녀들한테 선물해 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번 청소하면요, 저 좌익들 다 끄집어냅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청소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벌레도 많이 튀어나오고 먼지도 많이 튀어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